네, 오늘은 LC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을 때랑 그리고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꾸 틀리는 이유는 주된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한 문제를 아깝게 틀렸다고 착각을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파트 3, 4에만 해당되는 건데 모든 문제는 세 질문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세트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틀렸을 때는 내가 여기 있는 문제만 틀린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세트로 된 문제를 틀렸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 들리는 게 하나의 단어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모든 영어에서, 영어 시험에서 단어를 특히 LC에서 들려줄 때는 하나의 문장 속에서 들려주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들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의 문장, 그렇게 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못 들은 것도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인지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듣기는 읽기다. 이 사실이 공부할 때 인지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게 곧 읽는 거고 지문을 이해해야 내가 그걸 들어서도 들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단어의 발음도 알아야 하고요. 그 단어의 뜻, 전체 상황을 알아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들을 때 이게 듣고 이해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첫 번째, 모든 세트를 읽어줄 때부터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기 전에 먼저 했던 건데 지금 보면 맞았고 틀렸고 맞았죠? 그럼 내가 오답을 할 때 얘만 집중해서 다시 들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듣고 맞추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제가 이렇게 바꾼 거죠. 이때는 지금 여기 어디 틀렸는지 제가 표시를 이렇게만 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만 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 제 두 줄 그어놓은 게 두 번 틀렸다는 건데 만약에 10번을 틀려도 이렇게 표시하고요. 뭐 12번을 틀려도 그대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 표시를 아예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들려주는 경우는 어차피 없기 때문에 전체를 한 세트로 푼다. 그리고 연습할 때도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다 계시겠지만 이 전에 있는 스크립트에서 끝나고 나면 문제를 읽어주잖아요. 그럼 이거 읽어줄 때 여기를 읽고 여기 읽어줄 때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그 시험 볼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한 문제 틀린 거에 대한 오답할 때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문제를 틀렸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오답을 할 때는 표시를 이렇게만 해두고요. 간단하게. 이거 읽어줄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풀어보고 내가 틀렸어요. 만약에. 그럼 한 번 더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요. 다시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처음 하자마자 맞았으면 스크립트를 확인하시고요. 내가 3번까지 다 못 맞췄다. 그러면 4번, 5번, 6번 쭉쭉 넘어가지 마시고 3번까지 틀렸으면 그냥 바로 스크립트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들을 때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뭐 진짜 끈덕지게 한번 10번까지 쭉쭉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틀리는 이유가 단지 발음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그 단어 자체를 모를 수도 있고 또는 이거 두 개 다 아는데 이 전체의 상황이 되게 헷갈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지가 어려운 경우 이 상황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3번까지 듣고 틀렸으면 스크립트를 바로 확인하십니다.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단어라고 착각하는 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아까처럼 3번 하고 안 되면 스크립트를 확인했을 때 내가 단어 같은 걸 우리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하죠. 그럼 그거를 만약에 몰랐다면 공부를 당연히 하고 발음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이때부터 조금 다른데요. 내 말을 내 귀로 듣는 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 내 귀로 듣는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발음을 내가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발음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걸 내 귀로 듣는다라는 거를 초점을 두고 연습을 하는 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막 이제 무지성으로 읽으면 별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돼요. 이걸 내가 듣는다라는 행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내 귀로 듣는다라는 걸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하나의 단어로 된 문장으로만 기억을 하셔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이제 하나의 단어랑 전체 문장이랑은 완전히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제가 트래픽이라는 걸 단어를 못 들었어요. 또는 들었어요. 들었는데도 정답이 교통 때문에 늦었다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뭐 차량도 약간 교통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오답을 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답을 확인할 때도 traffic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I'm running a bit late due to traffic. 요거 전체 이 문장을 연습을 같이 하는 겁니다. 통으로 이 발음 자체를. 물론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구분이 가지만 연음 때문에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습을 할 때는 항상 하나의 문장 전체로 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듣기가 읽기라는 것은 RC처럼 스크립트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내가 LC 공부, 이제 스크립트 공부를 할 때는 모르는 단어 당연히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단서가 아닌 단어까지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돼요. 우리가 RC 공부할 때는 중간에 모르는 거 나오면 그거 다 이제 표시해서 하잖아요. 근데 LC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인 요거를 내가 어차피 알면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착각을 해서 그것만 공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문제의 단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것까지 그냥 여기서 모르는 거는 다 공부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들립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공부할 때도 아까 뭐 트래픽하고 베이클이 있었는데 트래픽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시간 동안에 이동하는 차량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통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베이클이라는 거는 여기서 요 하나 똑 떼어갖고 요 차량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요 차량 자체를. 어떤 이동하는 수단이 되는 차량들. 그래서 이런 단어의 뜻을 만약에 모르면 트래픽 이거 들어도 틀립니다. 헷갈려서. 선지가 이 두 개를 헷갈리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모든 단어를 공부를 하셔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단어에 대해서 형광펜으로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고, 그 문제가 되는, 예를 들면 내가 뭐 10일 이렇게 있었다, 10번 문제를 틀렸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거기 있는 단어를 다 알더라도 다른 색깔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밑줄로.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 이 부분을 몰랐구나라는 것을 좀 다음에 볼 때도 인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오답 체크하는 법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답 체크는 항상 두 가지 유형으로 보통 나뉩니다. 하나는 유사 발음, 하나는 연상 단어. building 있으면 그거에 비슷한 단어, 이거는 같은 건데 비슷한 단어를 들려주거나, 또는 building inspector 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럼 안전 규정에 대해서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요거 두 가지 유형인데요. 이제 파트 2 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건데, 지금 building inspector가 요거 he로 받아줘서 이게 답인 건데 이게 첫 방에 이렇게 나오면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것처럼 오답을 제껴주는 게 더 편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오답 체크는 비단 파트 2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3, 4 다 적용이 되고요. 심지어 나중에 이제 RC 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파트 7에서도 유사 발음처럼 또는 연상 단어 이런 오답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토익에서. 그래서 오답을 체크하면서 공부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한 문제를 아깝게 틀렸다고 착각을 하지 말고 전 세트 문제 처음에 읽어줄 때부터 들어서 3번까지 하고 스크립트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하나의 단어, 그 발음을 연습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단어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할 때는 내가 그냥 말하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내 귀로 듣는 거에 초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는 RC처럼 스크립트를 공부하셔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내가 듣고자 하는 어떤 거는 사실 내 머릿속에 있는 RC에 대한 스크립트다. 그래서 LC 공부를 할 때도 생각보다 이 RC 공부에 대한 비중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 스크립트 하나는 마스터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LC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제 RC 공부법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